요게 이제 제 상식의 틀. 예를 들어 지난번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가장 엄격하게 이거 안 돼. 이 중요한 쟁점을 정치인이 의혹이 많은 점을 가장 한쪽 끝에서 판결을 내는 거예요. 상식의 맨 끝에서. 근데 이번 2심 재판부는 정치인이 의견 표명할 수도 있지. 아주 맨 끝은 하지만 이쪽에 가깝게. 이게 거리가 꽤 멀죠. 거리가 이쪽 끝하고 이쪽 바운더리 끝. 안에 있지만 지기현 부장판사가 나타나는 이번이 상식의 세계 이만큼 떨어져. 검찰이 항고를 안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 마음이라니까. 우연찮게 이 두 판사 1심과 2심이 한 명은 가장 엄격하게 한 명은 가장 폭을 넓혀서 이렇게 판결을 한 것 같다. 지기현 부장판사는 아 그리고 또 저 이재명 대표가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가시죠. 왜냐면 사실 앞에서 저희가 오늘 좀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2심 재판 이제 선거법의 어떤 쟁점들 뭐 김문기 처장이나 내지는 백현동 종상형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재판 그 결정문에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많이 했으니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좋아요. 어떤 겁니까? 네, 직진으로 훅 들어가시죠. 네. 네. 뭔지 검찰. 알겠다. 그 얘기를 아까 하고 싶었었는데. 네, 검찰. 사실 이게 제가 이제 그 일단 OX 게임을 하고 OX 게임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하고 게임까지는 아니고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이 무죄가 검찰에 대한 파면 선고다. OX입니다. 하나, 둘, 셋. 파면 선고라고 볼 수 오, 있죠. 오, 정성님.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단 짧게 소회만 한마디로 왜 파면 선고라고 보세요 이게? 졌잖아요. 졌다. 정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려고 정말 탈탈 털어가지고 5개 재판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일 먼저 하는 2심에서 무죄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1심에서는 상당히 1년에 그렇죠. 집유 2년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검찰로서는 완전 멘붕일 거예요. 자기네들이 정말 이 윤석열 정권의 뭐 정치적 기소 막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내리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스타트를 이렇게 잘못 끊었으니 검찰로서는 완전히 그냥 멘붕이겠죠. 박소영님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일단 정치적 기소, 선택적 기소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백현동이나 대장동 같은 경우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고 그리고 이미 측근이 뇌물과 김용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어요. 이재명 대표가 대놓고 측근이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저는 어쨌든 이거는 검찰이 파고들어서 들은 게 아니라 애초에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이거 기소 안 하는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수사할 때 나오면 기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성남 FC, 그다음에 오늘 나왔던 공직선거법, 그리고 뭐 위증교사, 네. 그다음에 대북송금까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다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불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는 죽어도 못 버텨. 하나만 걸려봐. 그치. 그거라고 봐요. 그게 그러면- 30이니까 333 때리면 3515예요. 네. 15개 허들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되면 물론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어요. 애초에 이재명 대표 허점을 보인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성남 FC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은 경남 FC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홍준표 시장. 예. 음. 그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있었죠. 근데 정말 다 따져서 털어서 진짜 하고 있는 거다. 예를 들어서 대장동이나 백현동만 했다면 저는 뭐 공정하게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건 뭐 수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도 보고. 근데 대북송금 같은 경우도 원래는 변호사비 대납 문제를 하다가 그렇죠. 그래 그럼 이거 털어봐. 별건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사실상.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상. 네. 그리고 약간은 정치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김문기 모른다. 앞서 방송에서 장성철 선생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뭘 그런 걸 가지고 위증교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를 합니까? 맞아요. 째째하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기소 한 30개는 당했어야지. 허위사실 100년 나옵니다. 100년 제가 봤을 때. 네. 아니 김건희여서 한 푼도 안 얻었다며요. 도이치모터스. 검찰은 23억. 그렇죠. 검찰은 준 사법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외양이 공정하게 보이도록 노력해야 돼요. 솔직히 다들 뭐 인간이니까 권력에 줄 서고 싶겠죠.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해요. 근데 바깥으로는 최소한 공정하게 보이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전 이재명 대표 비판들도 충분히 많다고 얘기도 하고 비판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이렇게 기소가 많다는 건
한번 죽어봐 넌 절대 안 돼. 그렇죠. 이거는 아닌 거죠. 그건 검찰이 음. 선수로 뛰고 있다는 거예요. 플레이였다. 네. 정성님 그 요 부분을 그럼 1심은 어쨌든 무죄가 그러니까 유죄가 나왔는데 네. 게다가 징역형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형량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뭐 왜 이렇게 됐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판사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어요. 뭐 판사들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는 다른 판단과 판결을 내리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법리적인 적용이나 논리가 판사들마다 다 다른 건지 형량이라는 부분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인지 그러한 의심이 먼저 가고 기본적으로 저도 뭐 김문기 씨와 관련된 문제는 기소거리가 되냐 그냥 그런 생각이 있는데 백현동과 관련된 문제를 국정감사장에서 할 수 있는 정치적인 견해 표명이에요라고 얘기한 것 그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 같아요. 좀 과장되게 사실을 얘기했어 이거를 우리는 보통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용인을 해준다면 앞으로 이 조항은 사문화되는 거예요. 이 조항으로 이제 처벌할 수 있는 정치인들은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이런 판단이 나왔느냐 네. 판사들마다 다 생각과 판단이 다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성향에 따라서 보는 관점과 적용하는 법적인 원리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향에 따라서. 판사마다 다르다. 그냥 그밖에 없어요. 물리적으로 직관적으로 이야기 설명을 하면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상식의 폭이에요. 딱 화면에 보시죠. A4 정도, A4 정도. 예를 들면. 요게 이제 제 상식의 틀, 틀이 이 정도인데 예를 들어 지난번 1심 재판부는 예를 들어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가장 엄격하게 이거 안 돼. 이 중요한 쟁점을 정치인이 의혹이 많은 점을 가장 한쪽 끝에서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의 맨 끝에서. 근데 이번 2심 재판부는 정치인이 의견 표명할 수도 있지. 라고 또 아주 맨 끝은 하지만 이쪽에 가깝게 이렇게 거리가 꽤 멀죠. 요게 이제 그 이렇게 거리가 이쪽 끝하고 바운더리 이쪽 안에 있지만 바운더리 안에 있죠. 자 그런데 이 한예로 지기현 부장판사가 합방했다. 요건 이 상식의 세계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네, 나타났어요. 검찰이 항고를 안 했다, 직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저만큼 떨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 마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저는 그렇죠. 이 상식의 이 양쪽 끝이긴 하지만 요 테두리 안에 있긴 있다. 듣고 보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1심 재판부랑 2심 재판부랑 다 똑같으면 뭐하러 2심 합니까? 그냥 한 번 하고 말지. 그렇죠. 바빠 죽겠는데. 생각이 각자 판사가 다를 수 있는데 우연찮게 이 두 판사 1심과 2심이 한 명은 가장 엄격하게 한 명은 가장 좀 폭을 넓혀서 이렇게 판결을 한 것 같다. 지기현 부장판사는 저쪽이. 그리고 또 저 이재명 대표가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운도 있죠. 형사소송법과 관련해가지고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고 2심에서 무죄 받은 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니까 1.7%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1.7%의 사나이. 네. 운이 좋으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법 리스크가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이제 다 벗어버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정말 높아졌다. 왜냐면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 2심 유죄 나오잖아 대법원 빨리 판단해 이 논리로 쭉 가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끊어져 버렸어. 없어요 이제. 판결해도 파기환송하면 끝나요. 대선 끝나요. 네. 기간 레인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우리 유능해요. 우리 선택해 주시면은 윤석열 정권 이어받아가지고 우리가 잘 국정 운영할게요. 이거로 이제 포지티브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X거든. 그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상당히 깝깝해졌다. 제가 왜냐면 국민의힘 사람들 제가 출입 10년 했으니까 잘 알잖아요. 사실 말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출입했던 사람 중에 양질의 사람들 몇 명 있으니까 너무 쫓아가지 마라. 그러다 죽는다 벼랑 끝에서. 만약에 급회전해 버리면 레밍처럼 그게 벼랑 끝이면 쫙 가다가 벼랑에서 좌회전했어. 당신은 관성이 있기 때문에 벼랑 떨어진다. 그렇죠. 이재명만 때리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라는 전제하에 가는 건데 그 전제를 너무 믿지 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아끼면서 해줬는데 여러 사람이 저한테 아니야 네가 뭘 알아 하면서 막 저한테 심지어 너 친명 아니야 별소리 다 하더라고. 제가 저희 뭐 제 자랑인데 제가 오늘 내기 한번 했습니다. 뭐 내겠습니까?
이재명 유죄 무죄. 얼마 내겠어요? 제가 모든 단톡방을 탈탈 털었죠. 무죄. 무죄. 덤벼라. 얼마 벌었습니까? 역시. 제가 이제 밝힌 거 제가 한번 쏠게요. 그냥 뭐 푼돈들 좀 했는데 저 뭐 돈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모르면 왜 덤벼? 여기 보고 있는 제 지인들 있죠. 근데 무죄라고 본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 아니 근데 저한테 꼭 질문하시더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 들었는데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다른 건데 저는 이유 두 개예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저의 관점입니다. 원래 이제 보통 시사 프로가 사회자 관점을 말하는데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선거법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니까 선거법이 걸렸으니까 이걸 판단하는 건 맞는데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 친명도 아닌데 작년에 아무도 안 봤지만 제 프로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줄곧 뭐라 했냐면 선거법은 말이 안 되는 법이라고 저는 주장했어요. 왜냐? 선거란 거는 영미권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이식당한 나라예요. 그러면 민주주의 원류 선거를 시작한 나라들은 이 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공직선거법 250조,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OECD 나라 중에 하는 나라 없어요 거의. 터키, 호주 이런 나라만 있는 거예요. 선거법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거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 생방에서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망신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내가 집권할 때 플로리다에서 GDP가 몇 프로 늘었어. 뻥이야. 그러면 그 밑에 팩트체크 바바박 올라와요. 바바박 올라와서 이 사람은 뻥쟁이다. 유권자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유권자가 다음에 선택할 때 트럼프는 안 뽑아야지. 명예형을 주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원류에 있는 나라들이 하는 형량이에요. 형량. 아니 형량에는 비례와 형평의 원칙이 있거든요. 소매치기 없앤다고 다 사형합니까? 그럼 사형제 도입하면 소매치기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각 죄에 맞는 비례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거법으로 검찰이 2년 동안 딱 목줄 잡고 내가 너한테 기소권 있어. 흔들면서 들어와서 상대 기소했다가 뺐다 해서 그 말 실수했다고 너 앞으로 피선거권 10년 너 나가지 마.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OECD 중에. 선진국에 그런 나라 있으면 하나만 대봐요. 그걸 만든 게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법을 개정도 해야 되지만 애당초 그건 우리나라 이제 국회 시스템 문제고 동의해.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법이야. 근데 이런 법으로 사람 옥죄인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제 말은 그 누구의 정치인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과 이건 이제 당위죠, 당위. 개정을 해야 하고 이건 적용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은 토론과 논쟁의 대목에서 개정까지 가야 되는 건데 법은 현존하고 있잖아요. 처벌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말도 안 된다고 하는 법안을 갖고 당선 무효용돼 가지고 다시 선거 치른 사람이 있고 피선거권 제한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만 그럼 예외적으로 해줘야 돼요? 아니죠. 이번에? 저는 그래서 1심의 유죄가 나왔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저는 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2심을 왜 무죄로 봤냐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판사들이 유죄를 때릴 때도 부담이 없어요. 왜? 위증교사? 미국 같은 경우 형량이 더 세요. 위증교사는 가만 안 둡니다. 이게 사법부 모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국이 옳다는 게 아니라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유죄가 나도 할 말이 없다. 그래서 판사들 입장에서는 편하게 판결하는 거예요. 근데 선거법 같은 경우 저처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때리면서 억지 주장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있는 법이니까 어쩔 수 없어. 너 말고 다른 사람 이게 여기를 길을 건너면 안 되네. 불법 횡단보도인데 사람들 다 건너는 도로야. 근데 횡단보도가 설치가 안 됐네. 네 심정은 이해하지만 어쩌겠어. 다른 사람도 당했는데 너도 지금 좀 억울하지만 너도 당해야 돼. 이게 법의 정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민을 했을 거다. 판사가 재판부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성찰적 철학적 고찰의 지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위증교사랑 차원이 달라요. 저는 차라리 위증교사 그 무죄 나왔지만 위증교사가 유죄가 나왔다면 저는 인정을 한다니까요. 근데 저는 선거법을 처음부터 잘못된 법으로 왔어. 그리고 명예훼손죄 형사처벌 이런 거 있잖아요. 윤석열 그 후보 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김건희 여사 자기가 7개 걸어놓고 하나도 안 뺐잖아요. 그래놓고 윤석열이 뭐라는지 알아요? 그때 언론 나왔잖아요.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정청래 위원장이 그때 막 나올 때 윤석열이 8월달에 와가지고 언론을 지켜주겠습니다. 여러분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언론사가 돈이 뭐가 있습니까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 그 자리에서. 근데 그렇게 언론 생각하시는 분이 왜 형사처벌 조항은 언론사 7개 거셨냐고 하니까 그건 있는 법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내 와이프 건든 거는 형사처벌해서 깜빡 넣어야 되고 정청래가 한 거는 아니고 무조건 잘못했다.
네, 애당초 여기 윤석열은 내로남불의 화신이죠. 예, 이 사고 방식 자체가 정파적인 사람들이에요. 애당초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가 네. 수십 번 얘기했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는데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그래서 후보가 무죄였다. 아니더라도 그 누가 그 자리에 아니, 가면 거기엔 저도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뭐 애초에 예를 들어 승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에 이겨서 수많은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안 당하고, 근데 패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약한데 그죠? 기소해서 피선거권을 잃게 한다. 그것도 100만 원 이상이면 되게 허들이 낮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피선거권을 잃게 한다는 건 상당히 가혹하다 이거는. 사실 냉정히 말하면 네. 징계 잘못이야. 그럼 그렇죠, 차라리 그렇죠. 지지 마라고 얘기를 하세요. 솔직하게.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졌으면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래도 검찰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히 공안부나 이런 쪽에서는 선거는 공안부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양쪽도 쭉 보고 어쨌든 공정하게 한 명만 털면 안 되잖아요. 저도 언론사에 있을 때 이런 대선 주자 같은 거 검증 기획을 많이 하잖아요. 했잖아요. 네. 한 명만 주구장창 털어요. 네. 그럼 악의적인 거지 그거는. 네. 그러면 하고 거기가 뭔가 이분은 특이한 게 있어. 그러면 가지만 한쪽만 막 그런 건 저는 악의적이라고 봐요. 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모두 평등해야 된다고 배우잖아요. 음.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 선고를 받기 전에는 왜 다른 사람들이 이 조항으로 처벌받았을 때는 왜 우리가 이 조항은 없애야 된다, 미국은 어떻다,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왜 개정하려고 하는 그건 제 움직임이 생각이죠. 없었냐? 제 생각이고 제가 왜 무죄가 나왔냐에 대해서 그런 그때는 성찰적 2심 재판부에 고찰이 요게 있었다. 그렇게까지는 몰랐지 이슈가 안 돼서. 그럼 하나만 예, 물어볼게요. 예, 예. 저는 이제는 대변인이 아닙니다. 아니, 제 생각이지. 아니 하나만 더 물어보면 예. 오늘 얼마를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액수를 높였어. 예. 자 집문서 내놓고 딱 무죄 유죄 딱 하자. 예. 그래도 무죄로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좀 다르죠. 다르죠. 솔직히 말하면. 예. 그러면 제가 80만 원 걸었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뭐 3만 원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정도니까 그냥 뭐 그래 뭐 나의 소신으로. 예, 내가 이 정도 선거법 폐지 내가 소신 3만 원 걸어줄게. 저는 이념이나 진영이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네. 보수 우파 쪽 사람이고 윤석열을 비판을 하지만 뭐 제가 이재명 대표 편을 드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예측하지 못한 판결이 나왔다고. 선고가 나왔어. 결정이 됐어. 그렇다라고 막 사법부를 공격하고 판사 잘못했다고 하는 그렇죠. 것도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대법원 가서 다시 한번 판단 보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뭐 파기환송을 하든 아니면 거기서 확정을 하든 그때 가서 우리가 따르면 되는 그렇죠. 거지. 지금 국민의힘의 일부 지도부나 의원들이 하는 것처럼 오늘 윤상현은 아무 뭐 좌파 의미 없는 카르텔? 거죠. 그건 안 돼요. 네, 좌파 사법 카르텔. 그건 안 저 돼요. 여야가 둘 다 네. 우리 편이 무죄나거나 그러면 잘했다. 그렇죠. 뭐 사법부가 영웅입니다. 그리고 뭐 사법 정신 우리 편이 살아있다. 유죄 나오면 쳐들어가자. 응. 그리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안 돼. 그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보시죠. 한덕수 총리 그 인용한 분 정계선 네. 장관. 지금 집 주소 뚫어가지고 그건 안 돼요. 운영재판 앞에서 테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도 똑같아요. 이 재판부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놓일 수가 있어요. 이미 뭐 그렇죠. 틀렸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심에 무죄를 냈다고 해서 그러면 1심 때는 왜 안 찾아갑니까? 그러니까 찾아가서도 안 되지만 이게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내 결론에 맞을 때까지 무조건 폭력 투쟁하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게 민주주의 또 우리가 선진 사회, 뭐 시민 사회가 이렇게 성숙돼 가면 절차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네. 예를 들어서 판사가 알고 봤더니 뭐 기사가 나와서 지도가 취재를 했더니 네. 어떤 특정 정파 관계자에게 돈을 받거나 또는 향응을 받고 그렇죠. 이렇게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당연히 그건 비판을 해야 되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시스템 안에서 본인이 재판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우리는 모르죠. 정확히는 믿는 거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맞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했을 거라고. 음.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아까 제가 상식의 양쪽 끝에 있다고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두 분이. 근데 그럼 뭐 존중해야지 그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하기 전에는 의견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막뭐 그렇죠, 무죄냐 그렇죠. 유죄냐 마음서 막 논쟁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판결하고 나면 판사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아, 근데 법도 법인데 소장님하고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제 포커스는 이제 선거법이 아니까 사실은 그 네. 선거법은 법인데 아까 말씀대로 네. 있는 검찰. 법이니까 이거를 운용한 검찰이 제일 나쁜 놈들입니다 지금. 검찰은 없어져야죠.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검찰이 진짜 이번에 지난번에 구속 취소에 즉시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악의 끝이거든요. 검찰에 제가 이렇게 쭉 아시겠지만 네. 뭐 저도 이렇게
그 검찰 쪽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분위기가 그런 게 있었어요. 이재명이 만약 대통령 되면 우린 죽는다. 그렇죠.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러설 수가 없는 싸움이다. 음. 얘는 어떻게든 낙마시켜야 된다. 음. 아마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특히 지금은 정확히 지금 이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파면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은 정확히 모르지만 심우정 총장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건 아마 의리나 뭐 아니면 알던 오래된 분의 부탁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본인 생각이라면 잘못된 생각이죠 어쨌든. 근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은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예전에는 정말 충실하게 명령을 수행했던 거죠. 여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맞아요. 야당 대표는 저렇게 잡고 제가 뭐 야당 대표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솔직히 일도 누가 없어요. 됐든 간에 맞아요. 근데 어쨌든 야당 대표는 가혹한 칼을 들이대고 여사에게는 그냥 핸드폰 받나 보. 그건 안 되지. 네. 괜찮으셨어요? 네. 그거는 여황후 수사를 했죠. 그러면 공정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 그렇죠. 저는 약간 이제 이정주 기자님이랑 다른 관점에서 검찰은 검찰.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어떤 관점입니까? 검찰은 역할이 그냥 사람들 조사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범죄 혐의 있으면은 기소해가지고 재판정에 세우는 게 검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탈탈 털어가지고 과하게 조사하고 수사했어. 그래서 검찰 나쁜 놈들 없어져야 돼.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는데 이 인간들이 저쪽을. 권력자. 아 형평이 안 맞게. 네. 그렇죠. 그게 사실 더 선택적으로. 중요하죠. 저도 만약 사실 그렇다면 그래요. 이해해줘. 김건희를 당연히 조사해가지고 그렇지, 기소해야지. 왜 조사도 제대로 안 하냐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김건희 정도면 현행범이라서 법정 구속이에요 지금. 그럼요. 네, 만약 기록- 그렇다면은 네. 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일반 사람보다 더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론사 했을 때 언론사도 저도 이제 뭐 데스크나 앵커를 할 때 약간 밸류를 비중을 해요. 최대 권력이 어디냐? 대통령이다. 당연하죠. 그럼 제가 이제 앵커 할 때 그 데일리로 칼럼 같은 거 쓰는 방송에서 방송 브리핑 하나 있었는데 한 7대 3, 8대 2. 자, 사실은 눈에 더 들어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것도 더 많고 딱 까기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고 딱 좋았는데 우리가 균형을 어쨌든 맞췄다. 야당도 최소한 20-30%는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는 우리가 비판할 거리를 찾아서 해라. 그래서 같이 이제 작가랑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러니까 권력이 더 왜 여당을 먼저 대통령과 여당을 많이 하냐? 권력이 거기 훨씬 많으니까. 제일 야당도 그다음엔 그 권력이니까. 그렇죠. 그 정도 비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검찰은 가장 큰 권력에게는 정말 꼬리를 흔들고.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죠.